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썸네일의 메인 사진을 매번 고르고 있는데요. 그날 주식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성 있는 사진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요새 가장 핫한 넷플릭스 영화죠.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인형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주식은 저는 뭐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이야말로 가장 타이밍 싸움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월요일 픽 종목들을 복기를 해보면 그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그런 오징어 게임 관련주, 대장주, 부대장주로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장초에는 급등을 했었어요. 15%, 그다음에 쇼박스는 9%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쇼박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20%를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 위험한 주식이었고요. 신원과 일진석재, 이스타코, 카스, 동신건설, 오늘의 픽 종목 6종목은 7종목은 모두 5% 이상 시초가 대비 상승을 했고, 많이 수익률을 낸 분은 15% 상승률을 낸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테마주나 급등주들은 항상 제가 이런 타이밍 싸움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2, 3% 수익만 돼도 엄청 큰 거니까 그 정도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는 제가 예측했었던 남북경협주와 이재명 씨 관련된 주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는 CGV를 비롯해서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저평가 우량주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40분입니다. 예, 제가 0번을 따로 이렇게 넣었죠. 제가 픽 종목들의 결과를 물론 매일매일 저는 복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전날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의 그 다음날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종목만 딱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방송하는 취지는 저도 매일매일 투자를 하고 있고 매일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뭐 많게는 두 종목, 적게는 아예 안 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스윙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뭐 스윙이라 하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몇 시간 이렇게 데이 트레이닝이 아닌 그런 종목들, 하루 이틀 보유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픽해드렸던 저평가 우량주 후성과 일진머트리얼즈가 15%씩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등주를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투자 성향에 맞거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기 급등주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특히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당연히 뭐 며칠 뒤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며칠 뒤에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무적으로나 이런 재료가 우수한 종목들은 결국엔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지표 해석, 강세 섹터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뉴스와 관련주들 다 정리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그리고 급등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방송을 할 때 종목들을 장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의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한 2달 전부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이렇게 방송 중간중간에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저께도 제가 분명히 대외 시장, 그러니까 대외 환경, 제가 항상 체크하는 12가지 지표는 거의 다 좋지 않았다. 공포지수 정도만 좀 떨어졌고 항다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뭐 국채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이동평균선 차트, 이런 것들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장초 급등을 했다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쇼박스라든지 이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급락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재료의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내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장도 좋아야 테마주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상한가도 여러 번 가고 이런 상승률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장이 좋지 않으면 테마주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바로바로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주식 토론방에서 그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버큐 스튜디오 뭐 시의 상한가 좋은데 뭐 강세 예상을 하지만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초에 급등 후에 급락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8시 50분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는 모임인데 그 이제 젊은 부자들이라고 제가 네이버 카페 운영하는 거에서 이렇게 사실은 가입되시는 분들만 제가 뭐 그 습관 만들기 경제 공부하는 습관 만들기 스터디거든요. 거기 들어오신 분들만 사실 주식 토론방에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따로 한두 명 댓글 하신 분들 그런 한 네다섯 분 정도만 이렇게 초대가 됐는데 제가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뭐 저희가 뭐 리딩방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주요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는 방이어서 제가 그 상단에다가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매너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 실명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다 모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본인의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지만 조금 뭐 이렇게 뭐 비아냥된다든지 너무 본인의 그 의견이 강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보유하고 있었던 일침 머트리얼즈로 오늘 10% 정도 수익을 냈고 원익 P&E도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매수를 해서 한 이틀 정도 조정 겪고 오늘 5% 상승할 때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저는 2천만 원의 돈을 리셋을 하고 그 돈으로만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중장기 보유 종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판돈을 다시 이제 후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후성이 17%나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수익을 한 3.5%밖에 못 냈으니까 그만큼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늦게 들어가서 일찍 마무리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뭐 결과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성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 3번 정도 추천을 드렸었던 저평가 우량주라고 리포트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차트는 제가 이제 녹화는 해놨지만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차트였어요. 그래서 20분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뭐 어쨌든 공부해 볼 만한 차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도 제가 뭐 일요일이라든지 그럴 때 시간 날 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귀 방송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눈에 띄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지수를 좀 버텨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역시나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LG화학이 최근에 급상승을 한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이틀 연속으로 버텨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가 강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때는 GM 이슈 때문에 폭락을 했잖아요. 볼트 리콜 문제 때문에 폭락을 했지만 이때가 사실 정배열 초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8만 9천 원대, 89만 원대였는데 이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1만 원을 찍고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한 달 가까이 조정을 겪고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정배열로 올라서면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고점이 100만 원을 분명히 내년 초에는 찍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카카오에 대한 콘텐츠는 법학자 훈훈이 카카오라고 치면 제가 최근에 올렸었던 콘텐츠가 있죠.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보면은 장중한 때 2% 어제는 이제 3.9% 상승을 했고요. 장중한 때 2.5%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밀리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봐도 외국인들이 오늘 32만 주나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차트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차트는 현재 깨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할 것이고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이제 상승을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을 할 건데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수렴을 하고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시간까지는 두세 달 이상은 걸릴 것이고, 그전에라도 물론 대단한 호재가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상당히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오히려 10월달 국정감사 때 이제 아무래도 뭐 증인 출석이라든지 이렇게 김범수 소장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더 악재가 될 것이고, 여전히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그런 성토하는 목소리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기사 서칭을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물론 카카오에 대한 미래는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그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만들에 대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조금 기업, 거대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하면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어루만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분명히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국정감사 시즌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생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상생안, 물론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겨우 3천억짜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분명히 좀 더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상승 국면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 이제 우리 같은 20대, 30대 직장인들은 그래도 한 달에 10% 이상 수익을 내길 바라는데 그런 데는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이버도 뭐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최근에 좋았는데 또 3거래일째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도 흐름을 보면 확진자 수가 주말에 지난 토요일에 3,200명, 그리고 일요일에도 2,800명, 그러니까 역대 1위, 2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제약바이오가 단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는 결국엔 위드 코로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백신 접종률도 현재 1차가 75%가 넘었고 2차가 이제 50%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 수가 3천 명이 넘어도, 제가 이제 건대 입구 사진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 지난 주말에 찍어서 올려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결국엔 그렇게 흐름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식시장도 확진자 수가 3천 명이 넘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는 좀 나은데 경구용 치료제가 아닌 나머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백신에만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뭐 결국엔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도 보면은 그나마 한국 BNC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고 있죠. 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한 이때쯤부터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8월 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 이후로는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당연히 뭐 신규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고요. 지금 또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이런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하이브라든지 이런 콘텐츠주 또는 엔터주까지도 좋은 상승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이제 픽 종목들, 이제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후성과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렇게 15% 상승을 했죠. 후성은 한 19%까지 상승을 했었고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픽 종목들 보면은 뭐 다 보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일단 시초가 대비해서 14%에서 시작해서 22% 마감을 했고, 쇼박스도 시초가는 2%대 시작을 해서 9%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 모두 6% 이상 상승률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뭐 수익 실현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 이렇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결국에는 테마주, 뭐 이건 실적 기반 주들이 아니잖아요. 배터리 소재처럼 그나마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장기 재료로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단기 재료인 것들은 분명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신원 같은 경우도 오늘 큰 상승이 있었죠. 보시면은 시초가가 12% 시작해서 23%까지 11%나 상승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신원은 그 현재까지는 이제 오늘도 물론 새로운 급등주들이 또 생겨나서 내일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어제는 제가 신원과 일신석재를 그 남북경협주의 대장주, 부대장주,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스타코는 뭐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재명 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카스와 이스타코,
동신건설 같은 곳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곳 모두 5% 이상 상승을 해고서 마무리가 잘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가 그럼 끝났냐라고 보신다면 일단은 나머지 단에 있는 뭐 바른손이라든지 펜엔터, 뭐 제이콘트리 같은 경우는 좀 미디어 콘텐츠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좀 버텨주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나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제법 실린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보면 반등의 요소는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지선 떨어진 곳이 지금 현재 한 5,600, 그러니까 그 전날에 시초가가 5,500원이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고점을 뚫을 것 같지 않다. 그 정도의 이제 이슈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오징어 게임이 계속 1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1위를 해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재 미국 내 1위하고 전 세계 1위를 하지만 더 큰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는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어쨌든 물린 분들이 있으면은 마지막 반등 기회가 있을 때 좀 적당히 탈출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시외가 같은 경우도 보면 3.7% 이렇게 상승이 돼 있죠. 물론 내일 아침에 시외가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서 물린 분들은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경역주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 일단 좀 특징적인 것들은 새로운 종목들이 좀 들어왔어요. 뭐 JS티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정리해드렸던 종목이고 삼육물산이라고 또 새롭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나왔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게 아난티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기도 해요. 관광 관련된 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남북경협으로 같이 묶이면서 8%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부각된 곳들이 송전 관련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선도전기, 세면전기, 광명전기, 일진전기까지가 이렇게 남북경협주 중에서 송전 관련으로 묶이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 나머지 뭐 재룡, 이화 이런 데까지도 전기 관련된 주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협 관련된 주도 저는 이제 따로 분류를 하죠. 개성공단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중에서 농업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농업 관련된 곳들이 조금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었던 조비 뭐 이런 곳들도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씨 관련된 주도 뭐 과거에 이제 상위권에 있었던 이스타코라든지 뭐 토탈소프트라든지 프리엠스라든지 이런 곳들보다는 오랜만에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CS라든지 형지엘리트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주 이재명 씨 기본주택 관련된 정책주가 오늘 더 강한 흐름을 보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인물주라고 그 초기부터 함께 했었던 인물주라고 본다면은 이쪽은 정책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본주택이라고 이제 이재명 씨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관련된 중소형 건설사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일성건설이나 이건홀딩스, 뭐 신원종합개발, 범양건영 이런 곳들, 그다음 이스타코까지도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소재 쪽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극재인 에코프로비엠 LNF보다는 후성이나 일진머틀, 동박의 일진머트리어스나 전해질의 후성까지도 큰 상승이 있었던 그래서 제가 저평가 우량주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뭐 일진머트리어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번, 4번 후성도 그렇고요.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요 지표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늘의 확진자 수는 2,383명이고요. 현재 코로나 라이브 한 2,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완전 접종 45%이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오늘 또 부스터샷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완전 접종이 한 11월 말 정도면은 70% 가까이 될 것으로 봐서 왜냐면 그 간격도 더 줄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투여하는 간격을. 그래서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위드 코로나 주가 굉장히 낮은 가격은 아니죠. 전고점 대비해서는 뭐 특히나 뭐 CGV 같은 경우는 오늘 오랜만에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CGV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현재는 좀 차트에서 좀 많이 벗어난 상태여서 지금 매수하기엔 좋은 시점은 아니고 뭐 여전히 여행주나 항공주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오늘 대한항공을 매수를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지난주에 한번 팔았거든요. 한번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를 했다. 그리고 9시 뉴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부스터샷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 달 말까지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반대되는 기사인 거리두기 재연장에 또 무게가 실린다. 그리고 뭐 그래도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 명이 넘어도 크게 주가는 흔들리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백신을 82% 맞은 심박포르도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정도도 국제 뉴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씨 관련해서는 뭐 대장동 팀 관련해서도 뭐 추가적인 좀 이슈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우존스 현 시간 보면은 현재 그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술주인 나스닥이 좀 하락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한 0.7% 정도 빠지고 있고 다우존스는 한 0.3%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유럽 증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은 고무적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보합 정도로 보여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좀 좋게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도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국채 금리는 이렇게 1.92% 2거래일 연속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한 1.5까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점점 높아진다는 거는 성장주에는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아쉽죠. 환율 문제가 외국인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한 3일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것도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와 이어서 똑같이 여전히 역배열 상태고요. 그다음 50선, 5일선, 21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좋진 않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 수급이 3천억대로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좋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가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5일선과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아닌데 그래도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좀 반등을 해서 이런 최소한 5일선은 좀 회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현재 보합세를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급등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오징어 게임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런 기사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도 좋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현재 6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고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위, 3위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엔 뭐 관련된 대장주, 부대장주들은 당연히 급락을 하게 더 큰 급락을 하게 되겠죠. 제로 소멸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매일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주가 오늘은 가장 강했죠. 상위권 30위, 1위부터 30위까지 급등주들 중에서 무려 한 8개 종목 정도가 남북 정상 관련된 주였었고요. 그래서 뭐 남북 정상 관련된 주들은 제가 뭐 한 2달 전부터 계속 정리를 해드렸던 곳들이고 이렇게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통신선 복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이게 좀 저점으로 떨어져서 횡보를 할 때 좀 사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JST나 삼육물산이 이제 상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한동안은 좀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신원이 대장주로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데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1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주는 좀 약한 흐름,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 관련된 주들이 좀 강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이제 대선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씨가 그 집사부일체 나온 이후로도 더 이제 상승률이 좋아졌죠. 그 대장종에 대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야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어쨌든 32, 그다음 30% 윤석열 씨가 2위, 홍준표 씨가 3위 흐름이고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반격도 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전히 이제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이 뭐 정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30% 정도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반등을 시도하겠다. 하지만 개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특이사항이 뭐 경선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50% 과반이기 때문에 이런 이번 주가 이제 가장 변곡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위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제로 소멸로 인해서 인물주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것들의 흐름을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정책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물주보다는 좀 더 낫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3차 토론도 어저께 제가 보긴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좀 뭔가 좀 강한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은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고 뭐 특별히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애플 협력사들이 공급을 중단했다는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순정 밀이 그 애플
제품의 이제 조립업체이자 테슬라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팍스콘의 자회사인데 이게 한 거의 한 5일 가까이를 그 중국의 산업용 전력 공급 제한 조치에 따라서 공장을 가동 중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관련된 전력난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뭐 수소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대체재가 될 수 있는 곳들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두산 피어셀도 이런 가스값이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가가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두산 피어셀도 오늘 상승을 좀 했다. 일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공사가 뭐 수소 사업자에 대한 이슈로서 또 이렇게 좀 뭐 선포식 같은 거를 해서 이런 것들도 수소주 전반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왔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추천드렸던 유니드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배터리에 대한 이슈든 가스에 대한 이슈든 좀 발생할 때마다 그런 그룹주의 좋은 소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들 부스터샷이라든지 성인 접종률을 몇 퍼센트 이상 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 동안에 3,000명 그 이슈 때문에 물론 오늘은 조정을 겪었지만 또 CGV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조정폭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약세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뭐 투어 모두 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곳들 유중 이슈가 없는 곳들 해소가 된 곳들은 충분히 지금 들어가기에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업 리포트 보면은 일단은 뭐 SK 아이 테크놀로지라든지 LNF, 에코프로비엠 또 배터리 쪽에 좋은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전해질이나 동박, 그러니까 양극재가 아닌 곳들까지도 순환매가 돌면서 큰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코도 오늘 좋은 그냥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상승이 있었고요. PSK나 대석전자 같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최근에 이제 또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리포트들이 나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좋은 곳들,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 중심으로 다시 이제 소형주들 중심으로 처음씩 이제 움직이겠다. 그래서 대덕전자, PSK도 지금 현재 볼만하다. 그래서 뭐 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LNF에 대한 내용들, 이 고화질로는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볼 수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뭐 양극재 쪽으로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주가도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23%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좋은 이슈들이.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저평가 우량주 설명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많이 오르긴 했죠. 물론 지금 보면은 한 2달 반 동안 제가 초창기 한 7월 달 정도에 에코프로비엠 처음으로 추천드렸으니까 그 이후로도 한 2배 반 정도 올랐고 뭐 LNF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한 이번 달에만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근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10조죠. 10조 3천억 원. 그리고 물론 뭐 분기 실적도 괜찮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PR이 좀 높은 상태죠. 그리고 또 LNF도 마찬가지고요. LNF는 현재 6조 6천억 원.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4조 원대여서 그래도 충분히 뭐 저평가 우량주로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무제표야 좋은데 이제 문제는 시총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상승률은 점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현재는 대형주, 중대형주보다는 결국엔 소형주가 강한 장이기 때문에 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한 4조대였는데 오늘도 이제 이렇게 또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만큼 점점 이제 중형주로서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죠. 일진머티리얼스도 뭐 동박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이니까 SKC와 함께 일진머티리얼스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주목하는 곳들은 배터리 섹터가 강세인 거는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벌써 한 4개월째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을 겪을 때는 됐어요. 기간 조정을 겪을 때가 됐지만 이제 거의 끝물로서는 마지막 소형주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상신 EDP가 좀 큰 상승을 했죠. 보시면 이제 시총이 한 2천억대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면서 좀 시총이 작은 곳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좀 남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이 2,600억인데 불과해서 근데 그 매출액은 또 한 1,5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곳이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나 뭐 PER 다 괜찮죠. 그래서 내일도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증시 분석 뭐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 1위, 2위, 3위, 4위는 다 남북경협주 관련된 것들이죠. 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씨 관련된 주로도 분류가 돼 있고, 그 기본주택 관련된 주, 그다음에 이제 남북경협으로 같이 묶이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내일도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뭐 신원종합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주택 관련, 그다음에 신원, 그다음에 세명전기도 모두 남북경협주.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무려 6개가 남북경협주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신원도 이제 좋은 상승률 보였었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후성과 일진머티리얼,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그다음에 뭐 테라사이언스도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12% 정도 상승을 했고, 광명전기도 말씀드렸던 대로 송전 관련돼서 남북경협주,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그나마 뭐 바이오주로서는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유일하게 들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경구용 코로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뭐 KEC도 자율주행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형지엘리트 뭐 이런 것들은 이재명 씨 관련된 것들, 뭐 범양건영도 이재명 씨 관련된 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종목들 보면은 뭐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홍준표 씨 관련된 주로 예전에 분류되어 있던 곳인데 이제 재상장을 하면서 뭐 마치 흥하해운을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상한가를 갔고, 내일도 흐름 뭐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하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테마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성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이재명 씨 관련된 주면서 남북경협으로 묶인 것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남북경협이 오늘 굉장히 강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상위에서도 봐도 신원, 그다음에 쇼박스, 뭐 일신석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래 금액 상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원과 후성이 큰 상승을 하면서도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아난티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할 만하다. 여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2차전지 관련,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도 상위권에 보면은 뭐 일단 이쪽은 근데 다 하락한 거이기 때문에 뭐 리니지 소프트, 그래서 뭐 크래프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리니지 소프트, 그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순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중공업, 조선이 현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일단 수급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온 것들 중에서는 오늘은 이제 페노션이 오랜만에 5%대 상승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KEC,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서 요새 최근에 좀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터리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배터리를 뭐 크게 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배터리 소부장 중에서는 배터리 셀로는 당연히 대형주들이 있겠고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겠고, 최근에 2달 동안 가장 큰 상승을 했었건 당연히 양극재였죠. 에코프로비엠, LNF가 아무래도 뭐 전기차 수요 확대에 맞춰서 가장 혜택을 보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음극재, 그리고 동박, 오늘 상승했던 일진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전해질의 후성까지가 이제 오늘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남은 것들이 이제 이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해질의 동화기업이라든지 도전제의 이제 동지세미캠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런 구조로 나눠져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셀,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정해질, 분리막, 바인더, 전해액, 도전제, 이 정도로 배터리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미 배터리는 거의 뭐 이슈가 된 지가 한 4개월 정도가 됐죠. 상당히 뭐 200%, 300% 상승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뭐 LNF도 벌써 200%가 이상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포트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대형주보다는 이쪽에 정리한 대로 소형주 쪽을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선 좀 더 낫다. 그래서 뭐 상신 EDP나 신흥 SEC, 코스모화학, 원익 P&E처럼, 원익 P&E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3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다우존스와 유럽 증시는 상승을 했고, 상승을 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나스닥이 조금 여파를 겪고 있다.
그래서 가치주가 지금 현재 기술주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속적인 금리 상승은 당연히 뭐 정해진 수순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들도 결국엔 11월 달에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따른 금리 인상 수혜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나 코스닥 20선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 대외적인 환경이나 대내적인 환경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평가 우량주 쪽으로 좀 중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 뭐 한 달 동안에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급등주도 여전히 남북경협, 이재명 씨 배터리 소재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이 다음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뭐 효성 삼형제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 시즌에 좀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좀씩 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댓글에 뭐 카카오톡 관련해서 오픈방 관련해서 좀 남겨드릴 테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제가 거기 써 있는 양식대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